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입춘 하루 뒤 찾아온 한파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더 번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춥고 건조할수록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기 때문인데요. 추운 날씨에 면역력까지 떨어진 상태에선 평소보다 바이러스 침투도 쉽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밉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고 건조할수록 빨리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준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나 온도가 낮아지고 건조해질수록 정식이 활발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바이러스 정식이 활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개인차는 있지만 추운 날엔 대체로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건강 상태도 더 나빠지고 기침도 자주 하게 되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나왔는데 당뇨병이나 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고령자들이나 면역 저하자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면역 상태도 떨어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날씨가 추우니까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단의 실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자가 있다면은 바이러스 전파의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 수칙이 더욱 강조됩니다. 또 전문가는 백화점이나 극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엔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면서 외부 활동이 크게 위축됐는데요. 지자체 행사나 기업들의 활동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혈액수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헌혈의 집입니다. 평소 버글버글 붐벼야 할 낮 시간, 침상 곳곳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영화표를 주거나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방학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헌혈 비수기인 상황인데다 신종 코로나 탓에 헌혈 참여가 더욱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헌혈 참여가 줄어서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렵지만 병원에서 간절히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헌혈 참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열흘 동안 광주 전남의 개인 헌혈자 수는 3,3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단체 헌혈은 더욱 심각합니다. 헌혈 일정을 아예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 6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은 15,532유닛, 혈액형별로는 O형은 2.91분, A형은 2.51분, B형은 3.61분, AB형은 2.91분만 남아있습니다. 적정 기준인 5일분 이상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917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농축 혈소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O형과 A형은 1.61분, B형과 AB형은 하루를 겨우 버틸 정도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지난해 평균 5.71분보다 한참 모자라는 3.31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발생으로 헌혈이 감소해 수혈용 혈액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헌혈 참여 호소문을 게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헌혈의 집하고 이제 헌혈 차량에서 헌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혈액 수급이 어려우니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헌혈 동참을 현재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약정단체에 대한 헌혈 참여 요청은 물론 비상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캠페인 등도 함께 벌여 헌혈 동참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길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헌혈 참여 역시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주에 이어 나주까지 퍼지면서 전남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전남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부 보건소는 엑스레이 장비조차 갖추지 못했고 공공의료기관은 최소한의 대응만 가능한 데다 전문 의료진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공의료 체계에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입니다. 결핵 전문 병원이자 전남에선 처음으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병원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음압병실과 격리실을 모두 갖췄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엔 신종 코로나에 대응할 선별 진료소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들여 감염병 관련 시설을 지어놓고도 결핵 진료만 전담할 뿐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전문 의료진은 갖추지 못한 겁니다. 저희는 현재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하고 그리고 지금 환자들을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목포와 강진을 비롯한 전남 지역 의료원엔 대부분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감염병 분야에서 전문의가 적은 데다 전문 의료진이 대도시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의료원은 선별진료소만 운영할 뿐 확진 여부는 대도시에 있는 병원에서만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라면 편한지 24시간 선별진료 운영하고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다 해서 혹은 연락해서 음압병실 있는 병원으로 가시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방 거점 공공병원은 전국에 40여 곳. 하지만 대부분 시설이 낙후됐고 의료 인력도 부족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에선 공공의료기관보다 민간병원들이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 게 현실. 이마저도 민간병원들은 영리를 쫓다 보니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립목포병원 같은 경우는 음압병실이 있습니다만 의료 인력 부족 그리고 연계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 정부뿐만이 아니라 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협력의 시스템이 아주 조밀하게 짜 있어야 된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의 심각성을 확인한 정부. 대형 의료 재난을 충분히 짐작했으면서도 정작 지방의 공공의료 분야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스크에 손이 가기 마련인데요. 마스크 제조업체는 얼마 전부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폭주하는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마스크 생산 라인에서 완제품이 포장돼 나옵니다. 부직포를 투입해 마스크가 만들어지기까지 총 5단계, 시간당 4천여 개의 마스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생산되는 물량은 약 7만 장. 최근엔 작업 인력을 2배로 늘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하루 주문량 10만 장을 맞추기엔 역부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주문량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완제품을 보관하는 재고 창고입니다. 평소엔 이곳이 재고로 꽉 차 있는데 지금은 생산하는 즉시 납품되다 보니 이렇게 군데군데 텅 비어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주문량을 맞추려면 공장 설비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데 자금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되는 기간이 8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기계를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아마 가동을 할 수 있을. 이런 가운데 중국 도매상들의 마스크 구애는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현금 보따리를 든 도매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을 전부 다 가서 10만 장, 20만 장씩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모아서 가져가. 10억, 20억씩 벤팅해본다니까요. 현재 전국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은 180여 개. 정부는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하루 1,000만 개씩 생산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원자재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산 원자재에만 의존해야 하는 데다 중국의 물량 빼내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획된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3차 감염 환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과 확산을 막는 조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는 음압병상이라는 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음압병상은 얼마나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발열과 근육통,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와 비슷하지만 전염성이 매우 높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사 증상이 있으면 지역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심 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실 내부 기압을 의도적으로 낮춰놓은 특수 격리병실인 음압병상. 병실 앞에 공간이 있어 이곳에 문이 닫혀야 병실 문이 열리고 급배기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는 공기 원리에 따라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 오염원은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내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병실 내부가 음압으로 돼 있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중문으로 돼 있어서 중간에 또 한 번 차단이 되어 있고 밖에도 또 큰 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환자들이나 의료진하고 이제 안에 있는 환자분들하고는 이제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병상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서울 5곳, 경기 3곳, 강원 2곳 등 전국 29개 병원에서 160여 개 병실을 운영합니다.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이송 과정에도 공기 여과 필터 등을 갖춘 음압 들것 등의 특수 장비가 운용됩니다. 환자와 밀착 접촉이 불가피한 구급대원과 의료진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고 장갑과 마스크, 고글도 착용합니다. 가래나 기침으로 인해 비말이 묻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말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데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의료진도 전신 보호복에 글러브 그다음에 덧신에다가 고글을 착용을 보통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보호가 될 테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주면은 뭐 안전하게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치료 시설과 장비 등의 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3차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첫 확진자가 인천의료원에서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었죠. 꽤 오랜 시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일본 확진자가 6일 치료를 마치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국내 의료진들을 영웅이라고 표현하며 감사 인사를 건넸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첫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국적의 A씨. 그가 인천의료원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의료진 모두는 나의 영웅이라며 이곳에서 치료받았던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입국자 검역 조사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돼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고 확진 판정 이후 줄곧 그곳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은 지 18일 만에 A씨는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인천의료원 의료진은 A씨가 충분히 안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임상 증상이 호전된 산소가 필요 없는 월요일과 화요일 검체 결과를 기다렸고 오늘 오전 중으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월요일 화요일 검체에서도 바이러스 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오늘 격리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치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궁금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감염에 더 취약한지, 수제로 만든 손 소독제도 효과가 있는지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권수경 기자가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대개 이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사람 몸에서 나와서 있는 바이러스는 길어야 하루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도 원래 안전하고요. 특히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이제 밝혀진 곳은 되게 보건소에 직접 철저하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소독이 완료된 곳은 안전합니다. 대개는 바이러스 생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그래서 손위생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손에 묻어 있는데 3시간 동안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얼굴에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손위생이 중요하고 특히나 손바닥이나 손톱 끝까지 철저하게 손 씻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말이라는 것도 말할 때 되게 기침 자체가 한 2m 정도까지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기로 전파 가능성은 특히 낮습니다. 아마 이제 그 환자들 밝혀진 거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같이 뭐 찌개를 먹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전파되지 않나 우려가 있긴 한데 그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가능성이 뭐 고온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고요. 오히려 대화를 할 때 비말에 의해서 전파된 게 대부분이고요. 특히 뭐 먹거리나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먹는 행위보다는 감염자의 바이러스의 비말에 노출되는 것이 이제 감염의 위험 인자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실제로 저희가 병원의 의료기관에서도 강조하는 거는 손위생, 물과 비누로 씻는 걸 제일 권장을 하고요. 그런 시설이 갖춰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알코올이 한 70% 포함된 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위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바이러스 생존 타임이 있다 보니까 되게 수입을 하는, 운송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국 환자들 분석했는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15세 이하의 어린이 감염이 중국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는 증상이 경하게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있긴 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린이 감염이 밝혀진 것처럼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주로 열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오고 폐렴까지 오고 또 호흡 부전 같은 게 진행되다 보니까 흡연자의 경우는 흡연을 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폐 기능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경하게 지나가고 증상 없이 자연 치유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입원이 필요하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뭐 적절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그대로 있으셔야 되고 외출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방 안에 있다 하면 이제 방문을 닫아놓고 환기는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될 거고 식사도 혼자서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그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것도 혼자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퇴원하는 수칙이 지금 바이러스를 24시간 이내로 그러니까 2번 반복해서 바이러스 배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보내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주 배출되는 양상을 보면 이후에는 배출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지금 퇴원시키기 때문에 이분이 이후에 다른 감염자를 양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금 다르다 하면은 독감 같은 경우는 피로감 같이 고열이 갑자기 되면서 한 38도 넘는 고열과 함께 피로감, 근육통을 호소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된 걸로 임상 증상을 보면 대개는 뭐 기침, 가래, 발열 이런 호흡기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감별은 조금 섞여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여행력이랑 확진자와의 접촉이 가장 감별하는 포인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축제나 강연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지자체에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방역 이후엔 바이러스 전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게 평균 잠복 기간 3일에서 7일, 그리고 저희가 방역에 적용하는 최대 잠복기가 2주 정도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노출되었던 분이라면 이제 환자가 좀 드러날 수 있는 때가 된 것은 맞습니다.
네, 뭐 필요한 조치죠. 다만 이제 이게 충분한 정도이냐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후베이성에만 있지 않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 역학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전파자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내에서 충분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거고, 노출되어서 잠복 상태에 있거나 또는 발병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여전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조치만으로는 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런 열려있는 공간, 그분들이 다녀갔던 길이나 이런 곳을 또 걸어갔다고 해서 그게 전염이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용하셨던 시설은 그게 확인된 직후에는 폐쇄하고 그 다음에 소독하는 작업을 거칠 겁니다. 소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이 감염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그곳이 다시 오픈했을 때 굳이 우려를 갖고 안 가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노출되어서 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아주 많고 이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온도나 습도의 환경, 그리고 이 노출된 면이 적절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되었던 바이러스가 그런 상태에서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수시간 내지 수일 내에 아무런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방역을 하잖아요.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염 가능한 것들이 남아있을 거라는 우려를 굳이 갖지는 않아도 될 거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들어가서 그 세포의 이 대사나 증식할 수 있는 이것들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들이 가을, 겨울, 봄철에 많습니다. 이 시기는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체온보다 약간 낮은 온도가 형성되는 상기도 이런 곳에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갔을 때 증식하기가 더 좋아지고요.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삼가하게 되죠. 집에만 있지 않고 대개는 이제 모여있는 실내에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모여있는 상황이 많아지니까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의 처음 시작이 계절적으로 여름이었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추정도 해보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보다는 확산의 속도가 좀 늦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목포시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래된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슬레이트 주택 48곳과 지붕 개량이 필요한 취약계층 10가구를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축사나 창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 8동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은 철거비로 최대 344만 원, 지붕 개량은 427만 원,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172만 원이 지원됩니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할 경우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돼 전 세계가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련된 내용 김판진 초당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국내에서도 벌써 1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전남에선 아직 감염자가 없긴 한데요.
앞으로 이렇게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제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뭐 의사나 감염 전문가 또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언론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단편적인 지식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대담의 핵심은 이와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핵심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단기간에 멈추게 된다면,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면 직간접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타격이 갈 것으로 생각을 되고요. 뭐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 대중국 수출 비중이 약 한 25% 정도, 수입은 21%. 그러니까 세계 1위의 무역 교역국이거든요, 중국이.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약 한 28% 정도 비중을 차지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의 수출 비중의 약 28%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하나 191조 원 정도가 손해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약 한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1억 5천만 달러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경제 성장률은 0.2% 정도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대적으로 확산이 됐다, 그래서 상황이 매우 악화됐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제조업 같은 수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관광 수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관광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한 2조 9천억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광에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제주도의 그 외국인 관광객, 그러니까 관광객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98%가 중국인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주도와 우리 전라남도는 지리상으로 굉장히 가깝고 또 왕래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 우리 지역도 중국인들 통한 직접 감염이라든지 제2의 제3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4일부터 정부가 중국인들에 대한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를 지금 취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사실 제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은요, 이와 같은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제한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광 정책이 그대로 좀 연계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 정책, 우리나라의 관광 정책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전남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인이 굉장히 필요한 그 상황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고요. 또 영남권 같은 경우도 충분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만으로 해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강원권도 마찬가지고 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필요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사실 뭐 경제 분야에서 특히 관광 분야에서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어쨌거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이 입혀지지 않길 저도 그렇습니다. 기대해 볼 텐데요. 예, 예. 특히 이제 전남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남의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좀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그게 두 분야의 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요. 하나는 제조업,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 관련 산업하고요. 또는 관광산업인데요. 첫째, 그 제조업, 대중국 수출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피해는 여수국가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그러니까 대중 비중이 상당히 높은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GS칼텍스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광양의 포스코, 삼호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타격,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처럼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의 그 농수산물 대중 수출에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의 대중 수출이 이렇게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수입 농수산품, 그러니까 가공식품, 포장김치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 전파가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가공된 가공식품에 의해서 바이러스 전파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관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그 식민지 시절에 강제 진용과 관련해서 배상 판결 때문에 일본이 무역 보복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한 여행에 대한 보이콧이라든지 또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현재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7월 이후에 신설되었던 무안 국제공항에서 신설되었었던 일본 노선들이 많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무안 국제공항의 활성화가 지금 더딘 그런 상황에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서 중국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을 대신해서 중국에 의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 또 계획이 어느 정도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매체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 전남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관광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목포 해상 케이블카라든지 또 천사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정말 천혜의 자연자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또 여수의 경도 복합 리조트에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중국인들의 전라남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여행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는 올해 우리 전남을 찾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제가 중국인들의 관광의 원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대와 희망이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전라남도의 그 22개 지자체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에 대해 참 염려가 큽니다. 또 어느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면 바로 농산물 같은 수산물 같은 이런 대중국 수출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 비중은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농산물 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개강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가나 대학생들의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마련된 게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전남은 이제 청정 지역이죠.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대학들이 이제 3월 초에 개강을 하게 되면 보통 2월 말쯤에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물론 그 대학 차원에서도 철저한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도 하루에 2번, 오전 8시하고 오후 5시 학과장을 통해서 그 대학 본부에 그 상황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대학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가 그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미국 금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들기 때문에 대학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선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그 잠복 기간이 14일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월 10일에서 15일 이 시기가 가장 우리 지역에 그 전파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과도 마찬가지지만 또 24일, 지난 24일, 27일 동안 춘절 기간에, 중국의 춘절 기간에 제주도를 찾는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약 9,000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직접 감염이라든지 제2의 제3의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면 정말 우리 지역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학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위생이라든지 그 청결 관리에 좀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에 피해가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초기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지만은 또 야당에서는 초기 대응의 실패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누구 잘못을 떠나서 좀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전남은 천연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또 내국인들의 어떤 그런 유인도 중요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해상 케이블카 완공 또 천사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사실 전라남도 혼자 또 22개 시군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요. 더욱더 우리 전남은 블루 에코노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깨끗함, 청정함, 맑음, 푸르름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건데요. 따라서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확진자가 우리 전남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정말로 클린을 추구하는 좀 깨끗함의 어떤 그 이미지에 상당한 그런 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그 관광 산업
비중이 중국이 한 34%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남도 그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그 관광 비중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참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남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더 확산된다면은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전남에서요. 예, 제가 끝으로 경제학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좀 제가 부탁드리고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국에 오면서 유심히 한번 봤거든요. 그 마스크 착용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시내를 나갔었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젊은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보이고 거의 뭐 없었는데 어떤 경각심의 어떤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또 지자체들도 이와 같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좀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은 좀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청결, 위생 부분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부주의로 인해서 물론 이제 본의 아니게 자의에 의한 타의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전염이 된다면 확진자가 발생이 된다면은 그에 대한 어떤 그 피해 확산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상으로 상당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인 위생도 중요하지만 또 주위의 위생에 대한 그런 관리, 감독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과 관광 분야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조업, 수출, 무역 부분하고요. 이제 관광산업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중국 농수산물 수출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이 중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대중국 농수산물 관련해서 이 산업 부분에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농수산물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의 어떤 마음가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조금 좀 비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각 시군 지자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컨트롤 타워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체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그 중앙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 지역별로 기초지자체까지는 우리가 손길을 뻗지 못하거든요. 정부의 어떤 통제관리 시스템이. 따라서 기초지자체, 특히 시나 구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이상 그 확산이 되지 않도록, 더욱이 또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하게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또 전남 경제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에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경계심을 갖고 예방에 힘쓰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